목요일 아침 글로벌 탑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4월 첫 거래일 그리고 3분기 첫 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첫이라는 게 겹쳐 있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고 오늘 목요일인데 좀 많이 나른하고 뭐 피곤하시다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4월장도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수익률 관리에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 스타트 자체가 좋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1분기도 많이 올랐는데 증시는 그래도 피로감 없이 꾸준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파도는 있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오늘 백악관 경제자문위 레리 커들로 의장은 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현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대로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첫 인정했다는 점을 들면서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나 미국 쪽에서만의 입장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드러내고 인정을 했는데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더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 솔직히 협상이 쉬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자로 지난 겨울을 달궜던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해커들이 미국 정부 전산망에 침입한 해킹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미중 무역 협상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이다. 이런 미국 측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외신은요. 월드 폴리틱스 리뷰라는 데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만 저렇게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를 묶어가지고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데 트럼프의 이제 이 3개 국가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이제 대응 전략이 뭐였냐면 협상을 하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야라고 포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하자. 그런 다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너 제재 좀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어떤 대안이 없는 플랜 B가 없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그 좋은 표본이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강경한 외교 대응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다고 또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네이션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그림인데 이게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이 접해 있는 지역에 이제 국경 장벽 일부 지금 건설 들어갔고 완성을 하려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긴급 자금까지 편성해 놓고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해 놓은 이 이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 민주당에 덫을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지금 계속 미국이 사실은 지난 셧다운을 면했지만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스탑갭 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새 예산안 내에 국경 장벽 비용을 빼버리면서 민주당하고의 어떤 시비를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양보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예산안을 장벽 비용 빼내가지고 돈은 아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벽이 없어서 외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일으키는 어떤 폐해나 범죄나 어떤 고용을 뺏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 대선까지 차곡차곡 다 증거를 쌓아놓은 다음에 대선 때 이거를 부작용으로 강조하면서 국경 장벽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여간 진짜 가만히 있어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데 역시 트럼프의 어떤 위상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유로존 최대 제조업 국가인 독일에 대한 또 적신호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영국은 뭐 상태가 안 좋은 건 다 아실 거고요. 올해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실보다는 득이 많은 이슈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책연구기관이 독일의 올해 GDP를 지난해 1.8에서 1.9에서 올해는 절반도 못 미치는 0.8% 성장을 할 것이라고 깎아버렸고요. 유로존 전체 제조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또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지갑이 두둑한 나라인데 이 독일의 경우는 이제 인더스트리 3.0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있죠. 인더스트리 3.0은 대량 생산이긴 한데 소품종이고요.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은 이제
다품종의 대량 생산 이제 이거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메르켈이 지금 뭐 하이테크 2020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구조적인 산업의 어떤 개혁을 하려면 결국 예산을 투입하고 인프라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더 넓혀주고 이런 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올 4분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전망은 오히려 독일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동성 중독자 같은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테슬라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가 이제 4월 19일 날 IR 데이를 하는데 여기서 자율주행차 이 프로그램을 선보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특히 이제 CEO 일론 머스크의 어떤 기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판매 부진, 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거나 없어지면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것 등등인데 테슬라 모터스 이제 차를 가까이서 보거나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테슬라는요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타블렛 PC 같은 이게 있어서 다 여기서 이제 조작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모드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지도하고 다 같이 연동이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앞두고 또 노이즈가 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컨트리 가수죠 셰릴 크로우의 트위터에는 테슬라가 갑자기 앞에 보시는 그 모니터가 전체 작동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모니터가 죽어가지고 리셋도 안 되고 뭐 이랬다. 그랬더니 밑에서 야 불도 나고 터지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 시동 안 걸린 건 다행인 줄 알아라. 이래서 오늘 테슬라 IR 4월 19일 날 한다고 공개를 하자마자 테슬라 주가 급등했다가 이런 노이즈 때문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해버린 불행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내용 보죠. 니온 게이자의 신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세븐일레븐의 사장이 교체되면서 24시간 영업체제를 지금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도 이제는 24시간은 좀 영업시간을 줄이면서 다양한 뭐 배달과 뭐 소포 서비스 같은 걸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런 어떤 콜라보에 있어서 역시 이제 일본도 은퇴자들이 이런 편의점을 많이 하거든요. 점주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고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서로 노사 간의 양보를 잘하고 있다는 점은 또 우리보다는 좋은 환경이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또 역시 자본주의에는 경쟁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어제 나온 얘기 중국 측의 반응 보겠는데요. 한중 FTA 2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했는데 어감으로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전체 개방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만은 안 된다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고 반대로 포지티브 리스트는 일단은 개방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이거 몇 개는 열어주자 이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우리는 크게 뭐 주의할 점보다는 어쨌든 잘 꼼꼼하게 챙기면 된다는 식이고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2차 협상에 지난 이제 사드 갈등 이후로 양국의 어떤 무역과 어떤 민간 문화 교류가 조금 위축됐는데 이번에 좀 열어보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탑뉴스 함께 보셨고요. 이제 월가 인터뷰로 넘어갑니다.